이승만 1875년 3월 26일에서 1965년 7월 19일 본관은 전주 초명은 승용, 호는 무남이다. 황해도 평상군에서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다. 1894년에 신금우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으며 배제학당에서 진보적인 개화당 관계의 청년들과 많이 접하게 되어 그 자신도 진보적인 사상을 갖게 되었다. 1896년에 서울에서 서재필의 지도로 협성회를 조직하였으며 협성회보라는 주간신문을 발간하고 주필이 되어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협성회보는 정부 탄압이 심해져 폐간되었고 그 뒤 매일신문이라는 일간지를 발행하고 주필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당시 독립협회는 서재필 이상재, 남궁옥이 주축이 되어 민권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 독립협회는 해산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추방되었으며 이상재와 남궁옥도 체포되었다. 이때 그는 광무황제는 연령이 높으시니 황태자에게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전단을 배포하였는데 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이 감옥에서 그의 정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첫째로 세계와 마땅히 통하여야 할 줄로 안다고 하여 국제 간의 외교, 다른 나라와의 통상, 외국인과의 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새 법으로서 각각 문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을 삼을 것이라고 하여 주로 새 질서 추구, 생활 개선, 낡은 사고방식에서의 탈피 등을 주장한다. 셋째로 외교를 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전제를 붙여놓고 국제사회와의 균등한 외교를 확보함으로써만 약소국은 열강에 기여서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넷째로 국권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해법권을 물리칠 것, 민족적 자존심을 가질 것, 국기를 소중히 여길 것, 외국에 입적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는 의리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의와 대의에 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적 모랄을 강조한다. 여섯째는 자유권을 중히 여길지라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의 자유, 평등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의무의 충실을 강조하고 있다. 1904년 노일전쟁이 발생하고 민영환 등 혁신파가 정권을 잡게 되자 7년 만에 석방되어 11월에 미국으로 떠났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접한 뒤 1910년에 귀국하였다.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한국 대표로 임명되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이 총회 연설에서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평등, 인류에 호소하면서 일본에게 악육강식당한 한국의 실정을 소개하고 국제 여론은 마땅히 한국을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호소하였다. 그는 주로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 한국태평양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고 박용만 안창호와 협력하여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동지들과 연락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도록 진력하여 김기식 등이 그 회의에 참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19년 2월 1일) 발표된 무오년 대한 독립선언서에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서명하였다.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추대되었다. 1919년 4월 16일 이승만은 워싱턴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왕에게 보낸 영문 서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서 일본은 정의에 입각하여 한국 독립을 승인할 것이며 이런 용단을 일본이 내린다면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격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선의에 제의를 일본이 거부할 경우엔 한국 민족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결국 자유를 획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영원히 침략자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과 모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주권국가가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본 세력은 한반도 내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고질적인 재정난과 임시정부 내개 조파, 임정고수파 간의 갈등 등 내부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으며 더 나아가 임시정부 외부의 삼부 갈등에도 휘말려 민심마저 흉흉하였다. 임시정부는 이승만에게 상하이로 와서 직접 영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봤자 소용없다며 거절하였다. 1925년 3월 23일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 대통령직에서 면직시키고 곧바로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34) 1934년에 오스트리아 여성인 프란체스카 마리아 의사와 결혼하였다. 1940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이던 그는 VOA를 통하여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육성 방송을 실시하여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다. 1940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이던 그는 VOA를 통하여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육성 방송을 실시하여 희망과 용기를 북돋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1945년 10월 16일에 귀국하여 뭉치고 엉키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못 사나니 다같이 하나로 뭉치자고 역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프로비저널 거버먼트 오브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1919년 발표된 3.1 독립선언서 및 3.1 운동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정부이다. 1919년 4월 11일 중화민국 상하이시에서 수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주미우의 교위원부 통신 제1호 광복을 숙성하자. 내가 1895년 이후로 우금 47년 동안의 세월을 간단 없이 독립운동에 전무하여 왔다. 과거를 돌아보면 희망성이 희미하게 보일 도 있었고 밤이 캄캄하여 앞뒤가 보이지 않을 도 있었으나 독립을 회복해야만 한족이 살 수 있겠다는 결심은 쉬인 적이 없었나니다. 지금은 외적이 저의 운명을 재촉하노라고 세계를 정복하자는 야심으로
원동요해철을 거의 다 경영하고 미국과 승부를 겨루려 하기에 이르렀나니 미국이 승전하면 우리의 독립이 자연히 돌아온다는 것만 믿고 앉아 기다릴까 아니오. 거의 40년을 혈전고투하여 오던 열렬한 국민성을 더욱 발휘하여 우리의 용맹과 충성을 세계에 발표할 것이 이입니다. 그동안 몇 해를 내가 침묵하여 온 것은 첫째로 도울 사람이 없었으므로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이 큰 위유이고 는 미표한인 각 단체가 연합하여 정부를 바치기로 한 이후로 중간에 불량 분자들이 나시어 내외국 인심을 현란시키기에 이름에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민중의 공론으로 정돈되기를 믿고 있은 것인데 지금에 보면 민중을 지도하는 이가 없음에 어떤 것을 을지 알 수 없다는 비평이 많으니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나셔서 우리 일반 민중이 어떻게 해야 광복을 흉성하겠다는 관찰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국문으로 쓰나니 그 이유가 첫째는 영문을 못 보는 동포도 다 볼 수 있게 하기를 위함이요. 둘째로는 우리의 토의하려는 사건은 다 부분이 우리 한인 내정에 관계되는 것이니 영문으로 발간하여 외국인의 이목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인의 속옷을 내어 걸어서 세인에게 광고하려는 한인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이는 민족을 욕되게 함으로 저의 사사 영광을 도모할까 하는 무지몰각한 무리들의 행위지만은 애국애족하는 한인으로는 결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뒤를 아셔 나오는 글에 긴절히 관계되는 문제를 토해코자 하니 주의하여 보시며 서로 권면하여 여러 동포가 많이 보시도록 하시면 광복 속정에 한 도움이 될까 합니다. 대한민국 24년 9월 10일 워싱턴 리승만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